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국내 시장 우리 새해가 밝고 나서 지금까지 하루 기술적 반등을 보인 뒤에 연이은 하락이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살펴보시면 여전히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기타 그 밖에 조금 다소 멀티플이 좀 부담스러웠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게임 종목들이라든지 메타버스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하락이 좀 큰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중심적으로 매수를 좀 취급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의 변동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정말 단순하게 차트로만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차트 펼쳐놓고서 여기서 봉이 어떻고 어디가 뭐 지지라인이고 어디가 어쩌니 저쩌니 뭐 지지고 뽑고 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 관점으로 뭐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고 또 분석을 하고 이런 게 물론 당연히 해당 사항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기술적 분석에만 맹신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스토리라는 게 있는데 그 스토리를 무시한 채 모든 것들을 캔들로만 분석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전 이거는 무조건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스토리와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흐름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 결국에 여러 가지 심리들이 좀 긍정적으로 매수 심리들이 많이 몰려야 결국에 주가가 오르는 거고, 또 매도 심리가 많이 몰려야 주가가 빠지는 건데, 가격의 이론상 그리고 가격의 위치상 이거를 차트를 보고서 매수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매도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매도를 하고자 하는 이유, 그 스토리가 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역시나 카카오 95,000원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카카오 뱅크는 이제 5만원도 깨가지고 49,500원대 녹화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머무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어느새 다시 또 7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들 과연 정말 여기서부터 답이 없느냐. 자, 제가 이제 어차피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카카오 뱅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대박 찬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남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가지고 진짜 다 구부러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기존의 브리핑을 다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의 이런 하락에 입맛을 다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보합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코스피 시장을 지금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 매수세 일부 조금 가담을 하고 있는데, JP모건이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가장 큰 매수를 좀 취급을 하고 있고, 뒤이어서 하이닉스 정도,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역시나 좀 약세.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성장주의 대표 섹터인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아랫꼬리를 좀 말아 올리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 그 다음에 멀티플, 결국에는 밸류 이상, 적정 값어치 이상의 어떤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상당히 약한 흐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불어서 오늘 우리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등 기존의 4대 금융지주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라고 꼽히면서 대표적으로 이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금융섹터를 보실 때 단순하게 그냥 금리가 오르니까 그만큼 많이 풀려있는 대출에 대해서 결국 예대 마진이 증가를 해서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 큰 틀은 그게 맞아요. 큰 틀은 그게 맞는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는 지주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주사의 성향을 좀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종속 회사들이 얼마만큼 지주사의
매출 비중을 좀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거를 분석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 그리고 뒤이은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 은행주다라고 하면은 금리에만 너무 민감하게 금리에만 초점을 둬서 이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한 기업 그리고 한 주식에 대한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금융 섹터, 특히나 은행주들 중심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만한 거 없다. 저는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에 앞서서 여러분들 연속된 시장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장에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장을 기대하고서 오르겠지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돈 절대 못 벌어요. 여러분들 결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예요. 그죠? 수익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수익을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가격. 결국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든, 지금 내가 산 가격 대비 비싸게 팔든, 결국에는 내가 매수 단가보다 매도 단가가 높아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의 최종 목적과 성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겠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과 시간입니다. 그렇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는 의미가 없죠. 지금 사서 이따가 10분 뒤에 오르든 5분 뒤에 오르든 한 달 뒤에 오르든 1년 뒤에 오르든 시간 투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시간 투자가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뜻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다?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이런 짜잘한 시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주식시장 문 안 닫습니다. 좋은 시간들도 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와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졌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가격에 대한 매력, 그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고 그 저렴한 가격대 우리가 매수로 편입을 했을 때 정말 기대 수익률을 100% 이상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저는 딱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하나는 이미 120%대 올라가 있죠. 100%대 올라가 있고, 나머지 3개 종목 너무나 지금 매력 있는 가격에 내려와 있습니다. 단타수장 2022년도 전문가로서의 목표, 우리 회원님들, 저와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께 100%대 이상의 종목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찍고 파는 거 말고 여러분들 계좌에 100%대 이상 수익을 3개에서 5개는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연말은 좀 푸근하게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최소 3개에서 5개 여러분들 계좌에 100%대 수익률 찍으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꾸준히 하시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야 될 것들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갈 수 있고요, 실전에서. 그리고 그런 수익조차도 여러분들께 안겨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영업적인 멘트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게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시더라도 이 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급하냐면, 지금 이렇게 너무나 저렴한 가격대일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쌀 때 잡아야 되는데, 왜 비쌀 때 자꾸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까? 그 질문에 저는 답변을 하기 싫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 그 말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나요, 솔직히. 아니, 왜 살할 땐 안 사고 지금 사도 되나요를 왜 항상 꼭대기에서 외치시나요? 그리고 잘못되면 누구 책임에? 응? 저 양반이 추천했어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요. 저는 그런 자리에서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싼 자리에서 사야지, 싼 자리에서. 그 싼 자리가 지금 많이 왔다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거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요. 성장주 내에서도 성장주가 다 같이 빠지더라도 그 안에서 이익 퍼포먼스가 큰 종목들, 성장주에서 가치주 성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주가 빠지는 거 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왜? 시장에서 언론, 보도, 이 뉴스 이것만 보고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뉴스만 보고 매매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반성하셔야죠. 이제 그만 보고 하는 행위 멈추셔야죠.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잘 될 방향으로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하세요. 다 기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뉴스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뉴스가 정답인데도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비트코인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6천, 7천, 8천 가니까 1억 간다. 삼성전자 4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7만 원 오르다가 8만 원, 9만 원 가니까 10만 원 간다, 11만 원 간다. 그러고 1년 고생하셨잖아요. 돈 다 묶여 있었잖아요. 힘드셨잖아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만 현혹되세요. 현실적으로 합시다. 아시겠죠? 그 현실적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금액은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최소한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셔야 되는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아깝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요. 빠르게 오셔서 지금 저렴하게 우리 기대 수익률 100% 이상 되는 종목들 미리미리 준비를 좀 빠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올라와서 단가가 오르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익폭은 줄어든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금융지주사는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좀 시세가 좀 세고 그 뒤에 바로 뒤따라서 KB금융이 좀 센데요. 그럼 이 주식들이 지금 단순하게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예대 마진이 폭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런 시세들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일단은 맞는데요. 반대 의견을 좀 드리자면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 지주사들은 말 그대로 지주사예요. 그러면은 자회사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주사 성향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종속회사들이 얼마만큼 이 실적의 구성이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고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정말 이 지주사에 얼마만큼 돈을 더 이익을 갖다 바칠 것이냐 이거를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KB금융 자회사의 실적 구성을 좀 보시면요. 최근까지만 했을 때 2020년도 한 2분기 때부터 2021년도 3분기까지 이 증권 쪽 KB증권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직전 2021년 4분기부터는 증권 쪽이 폭삭 주저앉았죠. 왜 주저앉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주가가 우리 코스피가 잘 못 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많이 떠났죠. 많이 떠나거나 물려있거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 대금에 따라서 거래 대금 추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이익이 조금 좌우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매매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수수료가 많이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그 수수료가 결국에 증권사의 이익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한참 증권 쪽에서 실적 구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험은 좀 일정 수준 꾸준한 수준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카드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 상장이 안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카드만 지금 상장이 되어 있긴 한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여신상품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 규제 그 다음에 금리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영업 환경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운용이라든지 캐피탈 저축은행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극일부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KB금융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정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이익성이 대폭 증가를 하냐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반대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기존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금리가 오르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뭔가 투자 목적으로 자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그만큼 증가를 보여요. 이자가 너무 부담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대부분. 아니면 물려가지고 그냥 존버. 이자 부담하면서 존버.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계속 부담해주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자산을 처분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을 보이고 자산을 처분하면서 대출을 상환해버린다. 그러면 내가 뭔가 물건을 팔았는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거기서 다달이 돈이 나오는데 그 빌려준 물건 더 이상 안 쓰겠대. 그럼 임대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은행들이 이 대출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이제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출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나죠. 이 엄청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 가계부채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임대를 많이 해줘서 그 임대료를 받아야 돼. 근데 임대를 정부에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익에 대한 상한선이 좀 제한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카카오뱅크 기사가 하나 떴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골드만삭스에서 카카오뱅크 팔아라. 투자 의견 목표가 하향이다. 자, 최악이죠. 오늘 포함해서 카카오 계열사들 목표가 전체적으로 계속 낮춥니다. 정말 최악인데 지금 밑에 보시면요. 카카오뱅크 팔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사들, 은행사들이 돈을 많이 팔아야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가계대출 증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고객의 대출 증단과 모기지 상품의 출시 연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조달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 조달금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은행이 돈을 팔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잖아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신 자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대출을 내주기도 하지만 심지어 그 수신도 결국에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객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아요. 몇 퍼센트가 됐든지 간에 은행에다 우리가 적금 넣으면 그 적금에 대한 이자를 받죠. 그럼 은행들은 그 적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적금으로 신규 대출을 또 내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어떻게? 이자를 받아 먹어요. 이자를 받아 먹고 돈 팔아서 이자 받아 먹고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금과 대출 간의 이익, 마진, 이걸 이제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조달금리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대출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행에는 이걸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을 사와서 그 아이템을 그대로 팔 건데 사올 때 드는 비용, 그 사올 때 드는 비용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당연히 비용이 좀 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돈의 값어치, 돈을 활용하는 데 드는 전체적인 기준 비용 자체가 기준 금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 금리 인상이 지난번에 우리 2021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계속 싸지던 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조달 금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당연히 가상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기준 금리까지 올라가. 은행에서 대출을 내줄 때는 기준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예요.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우대금리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납입하는 이자가 적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처럼 결국에는 조달금리가 이제 반등을 저렇게 가파르게 보이고 있다는 거는 은행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내줄 때 빌려오는 돈, 그 돈을 빌려올 때 드는 비용이 조금 더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은행은 그만큼 이익이 축소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대출을 팔아야 되는데 더 많은 대출을 팔지 못하고 변동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뭐 6개월도 있고 뭐 3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대출 상품이 나 이번에 조달금리 올라갔으니까 대출 높여라. 안 되죠.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금리는 미리 오르지만 6개월 뒤에 금리가 오른다면은 은행은 그만큼 이자를 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를 몇 개월 유예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다 와 돈 많이 벌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는 맞아요. 수혜주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폭발적인 이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얘네들의 월봉 꼬라지가 이 모양이면 안 된다. 신한지주 월봉 차트 이런 움직임이고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의 월봉 흐름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겠어요? 왜 고점이 항상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금리 사이클에 맞게끔 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다시 빠질 때 혹은 밑에서 위로 오를 때 금리 변곡점에서만 매매로 대응을 하시고 뭐 혹은 뭐 배당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익이 계속 우리 기존의 성장주 가치주들처럼 이익이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이면요. 그런 조건이면 얘네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카카오뱅크를 기존의 은행주들하고 좀 다르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몇 가지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정말 은행들이 이 이익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딱 은행만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으로 진짜 폭발적인 수혜가 가능하냐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자, 모 보고서에 제가 일부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4분기 은행업종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5.0% 하회한다. 그래서 YOY 기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4%의 성장세를 보여주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반토막이 난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금리보다는 자본력 또는 주주 환원 여력에다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KB도 마찬가지고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금리로 인해서 얘네들이 진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는 배당을 포함해서 이 주주 환원 여력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 다 한 거죠. 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금리 모멘텀이 피크아웃 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또 있고요.
자, 은행이 결국에는 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4분기 같은 경우에 대출 성장률이 1%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자산 가격 조정을 위한 이제 정책들을 좀 계속해서 내놓고 지금 제재를 좀 많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상승 및 이자 비용 증가, 그리고 자산 가격 조정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수요 감소 등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올려버리면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근데 정부에서는 자산 가격을 계속해서 떨구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부동산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분들 자산 가격은 오르지는 않고 이자로 내야 될 돈은 점점 늘어나고 어떻게 되겠어요? 상환하겠죠. 상환을 하기 위해서 또 자산을 처분하다 보면 금매로 처분하면 또 자산 가격이 또 떨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정부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 감소, 그로 인해서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 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여신 확대보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면서 수익성 개선에 방점을 둔 성장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순하게 돈 빌려와서 돈 팔아가지고 이자 받아 먹는, 그렇게 해서 이익을 폭증시키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한계 문턱에 왔으니 또 다른 어떤 수익성 개선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은행들이, 이건 이제 은행 기준으로만 본 거예요. 은행들이 이처럼 돈 팔아가지고 이자 받아 먹어서 이익을 높이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 이걸 여기서 확실하게 입증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은행 섹터 내에서 왜 카카오뱅크가 핵심적인 우리가 성장주로 꼽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다시 좀 우리가 짚어보면 결국에 카카오뱅크를 골드만삭스에서 팔아버리래요. 투자 의견의 목표가 하향,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게 결국에 이들도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카카오뱅크의 대출 증가율에 대한 둔화, 우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연간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했죠. 애초에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기존의 지주사들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실제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가장 높은 시총을 형성하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기존의 은행사들하고는 다른 구성으로 새롭게 돈을 벌어들일 것, 거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던 거죠. 더불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카카오뱅크에 최근에 올라왔던 리포트 중에서요, 여러분들 3분기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세부 실적에 보시면요, 수수료 및 플랫폼 이익이 62%나 증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이게 3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업 파트 내에서 매출 구성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주고 있느냐, 이걸 보자라는 겁니다. 맨 밑에도 보시면 제휴 신용카드는 7만 건이 발급이 돼서 전 분기 대비해서 68%가 증가를 보였었고, 7월 달부터 광고 비즈니스가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초점을 좀 두자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은행사들의 그런 고유 영업 활동, 은행의 그 고유 영업 활동 외에 새로운 어떤 활동으로 통해서 이 기업이 지금 새로운 항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지금 포커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빠지고 있는 이런 카카오뱅크의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맛있게 빠지고 있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당장 사야 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가가 빠지거나 오르거나 너무나 하방이든 상방이든 과열이 되어 있으면 그 과열이 잠잠해지는 구간부터 진입을 준비하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단순하게 아싸 가격이 싸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하방 과열이 좀 잠잠해지고 나면 그때쯤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후에 제가 또 한번 다시 잡아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냐면요, 현재 기존의 은행들과 카카오뱅크가 각자 뭐 기본적인 큰 틀의 항목은 비슷할지언정 매출의 구성과 실제로 성장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매출 항목이 엄연히 다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 잠재적인 이 성장성에 배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 전망치와 추정치를 놓고 보시면요, 기존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우리 2020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1200억 수준으로 전망을 좀 내세우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올 2021년 바로 최근에 2021년에는 2800억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고, 약간 소폭 못 미치긴 할 겁니다. 2022년은 4800억 정도, 그 다음에 2023년 7600억 원 수준.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요, 이렇게 성장성이 폭발적인 종목들을 좋아해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뭐 데브 시스터즈 얘네들, HMN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오랜 시간 적자를 보이다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면서 요렇게 되니까 주가가 폭등을 보인 거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남들 부럽다고 지금 침 흘리고 그러고 계실 때 이런 종목들 보시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실적 폭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게임 하나 잘 돼서 물론 오른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다 돈이고 실적이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 지금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느냐? 정말 돈만 팔아서 나타나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돈을 파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히려 완전 1금융, 진짜 우리가 기존의 시중 4대 금융은행들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저금리보다 오히려 약간 중금리 대출을 공략을 하는 그런 대출 상품들이 좀 더 많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로 뭐 비대면으로 이제 시행을 하니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것들, 정부의 규제가 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다시 조금 늘릴 수 있다면, 기존의 은행들이 대출을 과하게 늘리기보다 이제 막 늘려가고 있는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성장성에 초점을 둔다면 오히려 더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큰 놈을 투자할 것이냐, 이제 커가는 놈을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다가 투자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또 영향을 받고, 또 카카오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줄곧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4대 금융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여신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 얘네들도 지금 금리 인상에 인한 그런 이익에 대한 폭발적인 부분 말고도 주주 환원 정책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네들은 오르고 카뱅은 못 오르는 이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딱 구분지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유를. 그렇죠?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리 인상 수혜도 수혜인데,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관심이 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주주 환원 정책이다. 카카오뱅크는 당장에 주주 환원 정책이 뭐 특별한 게 없죠. 배당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주주들을 생각하기도 바쁠 시기에 이런 식으로 주주들을 배신을 때린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계속 내리꽂고, 최대 주주들은 주식을 계속 내던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 드린 내용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는 뭐다? 요점은 뭐다? 결국에 성장성을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뭐가 수혜받을 거야? 이건 단기 테마적인 거고요. 진짜로 실제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을 찾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금융주 중에서는 가장 탑픽이다. 그리고 추후에 상장이 될 우리 K뱅크와 토스뱅크, 이 녀석들도 이슈가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금융 생태계에서 금융주들 중에 성장성에 포커스를 둔다면, 이런 플랫폼 금융 종목들이, 플랫폼 은행 기업들이 대폭 엄청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 생태계가 싹 다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꼬라지를 좀 보시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거래일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간에 양봉 하나를 띄긴 했지만, 양봉 하나 제외하더라도 오늘까지 8거래일 동안 계속 내리꽂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고점 대비해서 중간에 요거 하나 빼더라도 6거래일 정도 계속 내리꽂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만큼 빼면 이거 살벌하게 빼는 거죠. 그러면 종목들은 아마 시세가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 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기본, 그리고 분석은 넓게, 대응은 좁게.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초점을 두고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20년도 같은 이런 시장 이제 안 옵니다. 이런 시장처럼 여러분들 돈 벌기 좋은 시장 이제 뭐 안 와요. 더욱더 기본에 충실하고 더욱더 경험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이 부족하시면요, 지금부터라도 경험을 쌓아서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기본기에 충실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씩 더 감정을 내려두고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또 어려운 시간들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입비를 삥 뜯어서 저만 먹고 살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랬으면 벌써 저는 가입비용 이런 금액을 안 받았을 거고요. 장사꾼 행세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입을 털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도 같이 털려고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필요로 하신 분들이 오시면 저는 그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구독자 10만 명 앞에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의견이 맞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또 VIP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죠. 어나더 레벨로 요거 한번 여러분들 교육이면 교육, 그 다음에 수익이면 수익, 이렇게 같이 우리가 좀 잘 해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니면 그 밖에는 가치 투자 관점으로 그 앞날을 더 준비하는 상황, 이 두 가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회원님들께 오늘 여러 가지 수익들을 좀 봤지만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애매하면 하지 마라, 그냥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장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꾸 무턱대고 파헤치고 들어가고 해집고 들어가고 무리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시장은 여러분들 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편이에요.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010-2291-2353,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 한 번쯤은 투자를 꼭 해보셔야 될 값어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